요런 기사도 있습니다. 뉴시스 기사인데요. 전국 미분양 주택 가격이, 주택이 네.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네. 보면은 미분양이 조금 늘어난 게 아니라 25.7% 증가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7,000이었는데 이게 14,000가구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거고,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숫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늘었다는 거예요. 25%가 미분양 가구가. 지금 거기 보이는 그 말씀하신 그 단어, 네. 25.7%가 증가했다라고 얘기하는 전제 앞에 살짝 보게 되면 전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네. 전월 14,000 얼마 가구 대비 25.7%가 늘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전월을 기준으로 딱 고정점을 잡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25%면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거잖아요. 왜냐면 주식시장의 상한가 30%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네네. 뭐 IMF 외환위기도 얘기했고 2008년 금융위기도 얘기했고 네네. 뭐 그때 굉장히 그 심각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입이 되면서 엄청 느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전월 대비가 아니라 네. 그 전체 그 과거 그 길었던 그 한 10년간 20년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 대비 지금 상황이 어떤 수준인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는 어땠나요? 실제로 그때는 지금 전월 대비 비교해서 25.7%라고 얘기했지만 총량 네. 자체는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약간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경제 위기 상황까지 온 지금 그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 보게 되면 네. 글쎄요, 저는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IMF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네. 뭐 이렇게 주택의 14%씩 연간 14%면 엄청 많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 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네네. 그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 자체는 발생을 하겠죠. 네네.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가지고 나자빠지느냐, 뭐 약간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네. 별 큰 차이는 없을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미분양 실제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분양 이게 전국 미분양 추이인데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네. 나온 가장 최신 자료가 12월 자료거든요. 네네네. 그 자료를 보고 아마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국 미분양 현황이거든요. 네. 아까 그건데 보면은 이만큼이 이거를 늘어났죠. 가지고 그런 달은 엄청 많았네요. 사실상은. 네. 그런 동안에도 계속해서 폭등해왔고 오히려 15년부터 서울 수도권 주택 경기는 네. 15년부터 좀 살아나기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오히려 미분양 또 미분양 있었다는 늘어났네요. 거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요걸 보고 네.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그 알고 있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금방 보시고 있는 그 미분양 추이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네. 그때 이때죠. 미분양 전국 미분양 추세를 보게 되면 정말 딱 보기에도 심각해 보이잖아요. 16만 건 정도였는데 되게 심각해 보이죠. 네, 지금은 거의 10분의 1 수준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2만 건 정도로 보여지는 거라면 사실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느낌 자체가 아마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위험했던 상황, 그거를 염두에 두실 텐데, 그때랑 비교하게 되면 사실상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미분양이 늘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주택을 하락하겠다라고 섣불리 판단 내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왜 위험한 판단이라고 보느냐. 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전체 총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흔들릴 정도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지난 한 2008년부터 하면 한 15, 16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정도 기간과 비교해 보게 되면 지금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게 하나도 아니다. 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늘어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을 감안해서 고려는 해야 되겠는데 이걸 가지고 미분양 늘어나니까 위험하다라고 단정지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집값 하락 이런 얘기 있잖아요. 과거부터 기사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게 수도권 잠시만요. 이게 그거거든요. 아파트값 변동률 추이인데 아까 그 중앙일보 기사에 있던 건데 분명히 이제 하락 전환을 하긴 했잖아요. 이게 상승률이 요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락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 건 좀 위험한 신호 아닌가요? 그래도? 네. 네. 바로 그 부분이 공식화시킨 요인에 따르게 되면 맞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는 거는 맞죠.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딱 두 가지 요소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승세가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그 두 가지 요소만 보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겨워하실 것 같은데 가장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그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공급은 정부가 늘린다라고 되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그 밖에 또 이제 반대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수요가 갑자기 또 반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 시장이 하락합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반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섣부르게 하락이라고 단정하고 뭐 판다거나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약간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섣불러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 내 단지에서 약간 하락하는 게 나왔더라도 만약에 최고가 대비 빠진 거래가 됐더라도 아직 팔면 안 된다. 네, 저는 팔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사실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 미스, 판단 착오로 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팔겠다 안 팔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기준으로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실거주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떨어지든 안 떨어지든 간에 어차피 그 돈을 주고 산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명목 손실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그 단지에서 나가는 하락이란 요인들이 누가 팔았느냐를 뭐 알아보실 수 있다면 알아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다 자금적인 요인에 따라서 힘든 분이거나 또는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에서 비과세를 보기 위해서 뭐 급하게 어느 시점까지 팔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쫓기는 요인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시기가 같이 맞물려서 물량 자체가 거래가 잘 안 되는 시기가 맞물리니까 급매물 그것도 더 싼 가격 이런 것들만 한두 건 거래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내용이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이 됐을 때는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보셨던 그 미분양 있잖아요. 저는 그 미분양이라고 하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급격히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면 전월 대비 2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엄청난 거지만 저는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분위기가 뭐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때 전후도 미분양이 생각보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진짜 수요의 문제가 생겼다. 자금의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연초부터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분양이 크게 늘어났다. 뭐 3개월 연속 늘어났다. 근데 3개월 연속이라고 말하는 그 구간 자체가 우리 그 미분양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실제로 지역별로도 미분양 자체가요. 우리가 미분양이라면 굉장히 좋은 동네에 미분양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번 미분양 늘어난 것도 25% 늘어난 것들이 대부분 보면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미분양 늘어난 곳을 이게 국토부 데이터죠? 네, 국토부 통계누리 자료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 보면은 강원 지역, 그 다음에 늘어난 곳이 보면은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네 곳에서 좀 미분양이 많이 늘어났고 충북 뭐 16건 이런 것들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수도권 인구가 얼마인데 37건 뭐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100단위 이상으로 늘어난 곳을 보면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네 곳입니다. 그래서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이죠. 여기는 제가 잘못하네요. 오타네요. 네네, 경남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창군이 600개가 늘면서 이 572개 상승 미분양 늘어난 거예요. 이 평창이
그렇죠. 평창은 미분양 될 만하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네. 입지적인 측면에서 좀 애매하죠. 이거 올림픽 때 그거 해가지고 이제 완공된 것 같은데. 뭐, 그쵸? 예, 근데 어쨌든 저 역시도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평창군의 그렇죠. 철원군. 그러니까 전월 대비 네네. 평창군과 철원군이 늘어났다는 네네.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강원도 전체가 심각하다라고 표현은 하면 네. 굉장히 강원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네. 평창군과 철원군이라는 표현을 하는 순간 이게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건가라고 네.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강릉 강원 3대장이 춘천, 원주, 강릉인데 네. 그 보면은 춘천은 140에서 131, 원주는 없고요. 강릉은 166에서 151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네. 큰 도시들은 좀 줄어들었고, 전남은 약간 그게 있어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큰 도시거든요. 네.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도적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게 네. 어떻게 보면 245개, 그러니까 13개에서 245개라면은 한 개 단지가 분양했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인 거라고 보여져요. 한 개 단지 정도. 네. 그렇다면은 이 정도 물량이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네. 소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지 200세대 않나. 정도는. 네네. 그래서 전남 자체는 사실 100개 이상 됐기 때문에 표시를 했지만 네. 사실상 전남이 엄청나게 문제다라고 말하기는 좀 뭐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양시예요. 광양 보면은 광양이 이제 미분양이 좀 줄었잖아요. 네, 줄긴 했지만 총량이 좀 많죠. 네네. 그러니까 그 광양은 사야 되나? 그러면 이 기사대로면 저는 이게 미분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네네. 굉장히 크게 늘어날 때 네네네. 그때는 고려해 볼 만하겠죠. 광양은 미분양이 줄었다 오히려. 근데 이게 여순광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수, 순천, 광양.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뭐 사실상 광양, 여수 이렇게 보게 되면은 크게 차이는 없는 거네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경북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경북은 1,500건에서 4,000건으로 엄청 늘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인 거죠. 경북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2,700개가 늘었거든요. 네. 전체 3,000개 늘어난 것 중에 2,700개가 경북 포항, 2,900개가 경북 포항이에요. 네, 포항에서만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포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좀 미분양 영향권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냐면 41개에서 2,900개는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일단 지켜는 봐야겠죠. 왜냐하면 네네. 41개가 갑자기 2,900개로 늘었다는 거는 네네. 지켜봐야 되는 건 분명한 건데요. 그때 분양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펜타시티라고 하는 네. 포항시에 보면 펜타시티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마 그 지역을 포함한 뭐 다른 몇 가지가들이 합쳐지면서 늘어난 것 네네. 같은데 포항 자체가 한동안 올랐잖아요. 한동안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갔던 상황. 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즘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좀 빠져나오는 상황에 거기에 이제 대단지가 갑자기 분양이 되다 보니까 네네.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요. 또 지역적으로 흔히 말하는 포항 중심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일단 포항시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볼 문제는 있어요. 저 같으면 뭐 당장 이제 들어갈 생각은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났다라고 하면 네. 실수요도 사지 않고 투자수도 빠졌다는 얘기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보면은 경북 자체 나머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네네. 나머지 지역도 그다지 뭐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네네. 크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냥 그대로예요. 네. 122, 120. 723, 696. 뭐 거의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창원이 그 마창진 뭐 마산, 창원, 진해 뭐 네, 이쪽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하포구 같은 경우는 맨날 상승률 상위에 나오던데 이거 여기에 또 미분양이 늘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뭐지? 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실수요들의 움직임보다는 투자 수요 움직임이 좀 강하다는 표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 투자 수요들의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 하포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없었다가 뒤늦게 오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지역을 제외하고 창원시 예를 들어서 지금 미분양 쪽을 지금 확인을 제가 얼핏 해봤는데 무동지구 쪽에 있는 미분양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위치가
외곽이에요. 네네. 아까 포항처럼 약간 외곽 지역이더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양극화 현상처럼 네. 투자를 할 만한 곳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네네. 왜냐면 하포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안 올랐다 싶으니까. 그렇지 않고 이 지역에서 입지는 괜찮은 동네였는데 네. 그 동네에서도 입지가 상당히 떨어져 있거나 또는 많이 올라서 분양가가 좀 높네 라고 싶으면 안 들어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선별적으로 머리를 쓰고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양극화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모든 동네가 뭐 분양만 하면 미분양이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진짜 침체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여기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분양의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네. 그 흔히 말하는 미분양이 증가되는 가장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창원의 모습이. 네. 근데 이제 네. 그 이후에 미분양이 더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 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리고 네.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또 다른 상황이 오게 된다면 오히려 반대로 미분양이 줄 수도 있다. 라는 네. 두 가지 요소가 아직까지는 혼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가 줄고 미분양이 늘었더라도 지역별, 그러니까 전국 미분양이 된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빠진다는 거랑 아예 관계가 없는 얘기네요. 아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봤을 때는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 네. 왜? 지방의 집값이 지금 지방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네. 외곽적, 입지가 나쁜 곳 위주로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는 수준이고,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서울 수도권 얘기할 때 서울 입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오늘 표현 안 했지만 미분양이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이 줄어드는 동네라 서울이라는 거는 아직 변함이 없으니까요. 네.